다시텔레에서는 전날 아침을 신청하면 아침상을 차려준다. 8시쯤 요가 수련을 하고 나서 아침을 먹는다. 다시텔레의 이쁜 카페에서 먹는 아침밥은 예쁘고 맛있다. 밥을 먹는데 어떤 여자분이 있다. 여기서 일하는 분처럼 보인다. 직원들과 친하고 일을 도와주는 것 같다.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지는 모르겠다. 재범은 전반적인 방사 안내와 바를 맡는 것 같고, 여는 요가를, 그리고 신혜는 수다를 맡는다. 하지만 이 여자분은 뭘까? 여행자들과 별로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줍어하는 성격인 것도 같고, 그렇다. 알 수가 없다. 알기도 힘들다. 그냥 바라보자. 아침을 먹고 카페에 앉아있다.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어 본다. 재미있다. 이쁘시고 시원털털하시다. 나는 낯을 가리거나 자신을 숨기는 사람과는 잘 친해지지가 않는다. 여자 중에서도 아줌마들과 잘 친해진다. 아가씨들은 뭔가 낯을 많이 가린다. 하지만 아줌마는 그렇지 않다. 솔직히 표현한다. 다시텔레 사장님과 금세 친해진다. 어디서 사느니 뭐하느니 이런 이야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웃기. 재밌다.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까 그 알 수 없는 직원이 온다. 말을 걸어본다. 젊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 같다. 더 이야기하고 싶다. 또 이런저런 이야기. 그런데 이 여자는 조금 더 다르다. 이야기를 하다가 내 이야기가 나오면 질문이 많아진다. 근데 그 질문이 내 머릿속을 쑤신다. 주제는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 라나가 묻는다. 하고 싶은 게 뭔데요? 글쓰기를 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구나, 글쓰기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끝난다. 하지만 라나는 다르다. 왜 글쓰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답하기가 조금 힘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감 있게 말하기가 꺼려졌던 것 같다. 나를 자신 있게 내보이는 것에 익숙지가 않다. 어렸을 적 부모님에게 의견을 말했다가 많이 지적을 당했었기 때문인 것 같다.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 말하기가 힘들다. 어렸을 적 부모님은 자신의 틀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부정하셨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정해진 직업이나 일만을 고집하셨다. 그렇지 않은 행위와 말을 하면 비난을 하셨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겠냐고, 그게 할 일이냐고 말하셨던 것 같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온 나는 부모가 정해진 일 위에 다른 것들을 한다고 말하기가 힘들다. 내가 여러 다른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자각을 하기에도 오래 걸렸었다.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직감이 든다. 하지만 나는 나를 깨고 싶다. 저는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글쓰기는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또 여행작가를 하고 싶은데 여행작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돈은 글쓰기를 통해서 수혈하고 싶어요. 그리고 글쓰기로 유명세도 얻고 싶군요. 나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본다.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글쓰기는 배고픈 거야. 그걸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때려쳐. 그런 걸로 성공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렇게 비난할 테지. 하지만 라나는 담담하게 그렇구나 라고 말한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다. 인정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말이 잘 통한다. 이 사람과는 재밌겠다. 오늘 비행기로 서울에 가야지만 늦추고 싶다. 비행기를 취소해본다. 우연치 않게 비행기는 예약되지 않았다. 분명히 예약했었는데 스님에게 오늘 비행기가 예약이 안 돼서 내일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다고 양해의 말을 하고 다음날 비행기를 예약한다. 오늘은 라나라는 사람을 만나는 날이다. 어제 그제 묵었던 윤목도 같이 한다. 우리 놀러가요. 좋아요. 어디 갈까요? 라나는 물령아리 오름을 가고 싶다고 한다. 어딘진 모르지만 가본다. 차가 있으니 제주도 어디든 갈 수 있다. 차를 타고 물령아리 오름에 도착한다. 생각보다 날씨가 춥다. 아까 사장님에게 빌려온 숄이 없었으면 오름에 가지 못했을 것이다. 제주도의 가을바람은 차다. 오름에 도착하기 전에 넓은 들판은 마음을 열어준다. 한 마리 사슴도 보인다. 영화 같은 장면이다. 점점 나무숲에 가까워와 오름을 오른다. 나무가 빽빽이 있어 제주도의 찬바람이 막아진다. 포근하다. 올라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서로 잘 통했다. 사진도 찍고 걷기 명상도 하고 노래도 틀면서 올라가보고 재밌었던 순간이다. 중간쯤 올라갔나 서로 피곤해하는 눈빛이다. 내려갈까요? 라나가 먼저 말을 건넨다. 다들 서로를 배려하느라 조심스럽다. 솔직히 나도 피곤했다. 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나고 계속 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이다. 오름에 오면 거의 정상을 찍고 간다. 그래야 오름에 온 맛이 난다. 하지만 라나와 윤목의 얼굴에 피곤이 가득하다. 내가 시원하게 처리해준다. 배가 고프네요. 배가 고프다는 이유를 만들어 내려가자고 한다. 다들 승낙한다. 내려가서 보니 정말 배가 고프다. 서로 배가 고프다고 한다. 어디 가지?
가까운데 어디 가고 싶은데. 근데 여자들은 다르다. 한 끼를 먹더라도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한다. 특히 여행지에 와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다. 돈베고기 국수가 맛있다던데 어때요? 피곤했기 때문에 가까웠으면 했다. 여기서 얼마나 걸리죠? 검색해 볼게요. 30km 정도 걸리네요. 제주도에서 30km 거리면 대략 40분 정도 걸린다. 40분 동안 운전하기가 싫어진다. 내가 망설임을 보이자 라나는 당황스러운 얼굴을 나타낸다. 그럼 다른 데 갈까요? 마음이 약해진다. 거기 맛있는 거 맞죠? 가서 별로기만 해봐. 레일을 타고 우리는 이동한다. 40분 정도 달렸나 성산 일출봉 근처 돈베고기집에 도착한다. 깔끔한 인테리어의 식당이 있다. 3시쯤이 되어 있는데도 빈자리가 없다. 맛집이긴 하나보다. 배에서 소리가 났다. 우리 셋 모두 8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배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었다. 20분 정도 더 기다렸나? 자리가 생겼고 주문을 했다. 소문난 맛집인데 가격이 저렴하다. 고기국수 2개, 비빔국수 1개, 돈베고기 1개를 시켰다. 나는 소문난 맛집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 소문난 맛집에 가면 항상 맛이 없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음식 하나하나의 맛이 깃들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맛없을 것 같다. 가격도 싸고. 돈베고기가 먼저 나왔다. 서로 말도 없이 먹기 시작한다. 담백하다. 돼지 특유의 잡내가 없고 고기가 두껍다. 맛있다. 배가 고파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소문난 맛집에 내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나온 고기국수. 양이 상당하다. 면발이 굵고 국물은 멸치 육수이다. 그 위에 돈베고기가 한가득 올려져 있다. 멸치향과 돈베고기가 만나 경험해보지 못한 맛을 자아낸다. 맛있다. 돈베고기 양이 상당해서 고기를 따로 시킬 필요가 없을 정도다. 비빔국수도 맛봐본다. 국수면을 쫄면 양념으로 비볐다. 그 위에 돈베고기가 올려져 있다. 쫄면의 매콤새콤함과 돈베고기의 조합. 정말 죽인다. 앞에 고기국수는 뜨끈하고 깊숙한 맛을 낸다면 비빔국수는 달콤새콤한 맛을 낸다. 타 지역에서 돈베고기 국수 장사를 해볼까 생각도 해본다. 어느덧 음식은 동나고 있었다. 정신없이 먹었던 것 같다. 먹고 나니 에너지가 차오른다. 타시텔레로 돌아간다. 오는 길에 맥주랑 안주를 조금 사서 왔다. 도착하자마자 다들 뻗었다. 한숨 자고 바에서 만나기로 한다. 꿀잠을 잤을까? 해는 져 있다. 슬슬 나가본다. 다들 어디에 있으려나? 보이지 않는다. 카페에 들어가서 기다려본다. 시내가 있다. 시내랑 이야기하다 보니 라나와 윤목이 온다. 아까 사온 맥주를 들고 바로 간다. 어느덧 서로 말 놓기로 한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즐겁다. 재범도 옆에 와 있었다. 맥주를 많이 마셨던 것 같다. 이야기하면서 마시는 맥주는 꿀맛이다. 맥주를 마시다 보니 서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라나는 글짓기 학원 선생님이었다. 현재는 잠시 쉬고 나를 찾는 중이라고 말한다. 글짓기 선생이라고 하니 과외를 받고 싶어진다.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본다. 선생님은 말하신다. 글쓰기를 잘하려면 솔직해져야 돼. 솔직하게 쓴 글은 타인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그러고 보니 라나와 대화 속 질문이 깊숙한 곳을 쑤신다고 느꼈던 이유를 알 것 같다. 라나와 대화하면서 솔직한 내 모습을 질문을 통해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라나는 글짓기 선생님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솔직함,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말로 글로 표현하게 이끌어줬던 것이다. 신기하게도 내 자신을 질문을 통해 말로 글로 표현하고 나면 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정말 신통방통한 선생님이시다. 질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 그러면 글은 아주 쉬워진다.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적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글쓰기 선생님이시다. 라나 누나가 있었던 논술 학원은 어떤 학원일까? 이런 선생님이 있는 학원이라면 돈을 얼마든지 내고 다니고 싶다. 휴학을 결정하고 산사로 온 지 어느덧 1개월째. 나는 왜 휴학을 했을까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하지만 오늘 내내 라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답을 내린 것 같다. 나는 요가 여행 작가가 되고 싶다. 좋아하는 요가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남을 이야기로 글로 표현해내고 싶다. 오늘 만약 집으로 갔었다면 이와 같은 만남은 가질 수 있었을까? 이번 제주도 여행은 재밌고 소중했던 경험이다. 어느덧 솔직함이 이야기의 화두가 되었다. 문득 궁금해졌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마침 재범이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라나가 물어본다. 너는 어떤 여자가 좋아? 재범은 참 재밌는 친구다. 엉뚱한 이야기를 잘한다.
무표정한 얼굴에 엉뚱한 말이 나오는데 꼭 모아이 석상 같은 느낌이다. 툭툭 던지는 말에서 웃음이 유발된다. 재범은 대답한다. 난 착한 여자가 좋아. 무표정한 얼굴에서 무감각한 대답이 나온다. 우린 이야기하면서 맥주를 계속 마셨다. 술에 취했던 것 같다. 라나는 답답했는지 갑자기 폭발한다. 넌 너무 애매모호해. 구체적으로 어떤 착한 여자가 좋은 거야? 이건 라나님이 재범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재범이는 라나와 대화를 할 때 정확하지 않은 자신을 표현했단다. 글쓰기 선생님 입장에서 두루뭉실한 표현이 답답했던 것이다. 라나님은 취김에 선생님이 되어 재범의 솔직한 마음을 파기로 작정한다. 재밌다. 나도 동참한다. 라나와 나는 서로 질문을 재범에게 던지고 던지면서 재범을 파본다. 여러 질문을 하는데 정말 두루뭉실하다. 재범의 이상형의 여자를 알게 되기까지 장작 3시간이 걸렸다.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이렇게도 힘들다니. 새벽 4시에야 재범이 좋아하는 여자상이 나왔다. 재범이 좋아하는 여자상은 마음 착한 여자와 거리가 먼 몸매 착한 여자였다. 결론이 이러니 더 웃기다. 재범은 마지막까지 무표정이다. 이게 뭐람 병맛 같은 결론이었지만 느낀 게 있다. 자신의 진실된 마음과 솔직한 마음은 알기가 어렵다. 나는 어떤 여자가 좋을까? 재미있었던 타시텔레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